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5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방송을 하지 않았죠.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무디스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락했지만 국내장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윗끌림 한계하고 영향이 같이 겹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지만 미국은 상승 마감합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6일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한 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후행지표다,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골디언을 대상으로 점심때 시황을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디스가 신용도 강등한 것은 시장의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미국 본장을 가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내렸어요. 하지만 이 신용등급은 지난번에 2011년도에 S&P가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피치가 미국 신용도 강등한 쓸 때의 똑같은 신용등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3대 평가기관이 키노페를 다 같이 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AA가 현재 S&P도 피치도 그 다음에 무디스도 똑같이 신용등급을 매긴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을 왜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주가가 초토화된 적이 한 번 있어요. 2011년도에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연말이 되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셧다운의 문제였어요.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이자를 못 갚죠. 그래서 부채 한도를 빨리 늘려야 한다라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했는데 쉽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S&P가 신용등급 강등을 쳐버렸죠. 그로 인해서 한번 크게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했을 때는 미국 시장 끔찍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그 얘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도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피운 후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용납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사실은 그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다. 정부 부채를.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5경입니다. 5경. 말이 5경이죠. 31조 달러입니다. 31조 달러.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이 10개 정도가 빚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문제가 크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재정 위기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무디스는 전망에 대해서만큼 안정적으로 뭐 다시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잠시 해프닝으로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시장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하락했던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 시장은 오늘 반등 시도를 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마감했어요. 그 부분까지도 뭐 시장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이 부분에서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사람이 연준 부의장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만큼은 또 심중론을 피는 모습이 있었고요. 졸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미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뭐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술주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2% 하락했고 애플이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약간 흔든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우는 0.2%, 나스닥은 0.02%, 나스닥은 다우는 0.32% 하락했는데요. 이 기술적으로는 5일선 지지력, 장중에 0.7% 하락했던 것을 극복한 상황이죠. 그래서 5일선 이겨내고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온 흐름을 보였던 미국 시장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5일선 완전 이탈을 해서 마이너스 1%까지 1.4%까지 밀렸었어요. 이걸 다시 살려내면서 끝나죠.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산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분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산은 없다. 월봉상으로 지금 외봉이고 우상향 외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야만이 한 번이나 최소 두 번 정도 고점 부분 싸움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국내장이 원달러가 8원이 올랐어요. 장중한 때 한 11원 정도 올라서 1401원까지 갔었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일본 보시면 뭐 하루에 한 10원, 뭐 10원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변동성은 참 투자하기 부담스럽죠. 근데 또 여기에서는 또 빠져버렸어요. 여기에서는 또 1389원으로 밀렸어요. 1389원이 요겁니다. 요 음봉의 저점. 그러니까 오늘 또 요 저점으로 밀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반경선을 확보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1320원을 갔다 1640원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얼마 전에는 1320원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는 지금 1380원 전후 싸움이 또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이제 하락 이격이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요.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는 공간을 열어야 돼요. 지금은 떨어져 봐야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1380원 전후 싸움이 아마 지속될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딱 하나는 정확해요. 1640원으로 갈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1320원대 갔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저는 원래 1차적으로 1320원을 갔다 가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한 50% 마음을 좀 접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1640원은 갈 수도 있다. 그럼 주가는 그럼 하락이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주가는 사실 올라왔어요. 1000원대도 환율이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될 때마다 시장은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잘 버텨냈기 때문에 환율하고 주가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옛날처럼 반비례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주가는 주가들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2600을 장중한 때 깨졌었어요. 2593까지 갔다가 2603, 10포인트 되돌리고 끝났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 신용등급 여파도 있지만 사실 위클리 만기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업자들, 위클리 만기를 겨냥한 애들이 매도를 했고요. 이건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어제 매수했다 하루 만에 매도해서 좀 아쉬웠던 상황이다. 이들도 이제 아마 미국 본장을 좀 확인하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물만큼은 매수를 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주는 흐름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밴드는 일단 보시면 올라오는 전환선 값이 260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한 0.7%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1차 지지선으로 전환선 값인 2608포인트가 이탈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5일선 값이 2619예요. 그래서 2619를 돌파해서 끝나는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선물로는 보면은 전환선 값이 347.10입니다. 지금 346.05니까요. 1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나는지. 오늘 5일선이 349.77입니다. 48.77입니다. 348.77. 그러니까 2.7포인트 정도 올라서 5일선을 회복하고 끝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은 별로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윗끌림 만기로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